안녕하세요. 저는 초월고등학교 출신 김동희라고 하고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를 합격을 했습니다. 학원에 다닌 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략 6년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저는 광주중앙고등학교 나온 김종윤이고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합격했습니다. 학원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 영어로 시작해서 고3 때까지 한 7년? 횟수로 7년 다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화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통계학과에 합격한 오수연입니다. 학원은 대략 8년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손성민이고요.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 계열 모집에 합격했어요. 맵스와 정상 각각 2년 정도 다녔습니다. 세종고등학교에 다니는 황혜신이고요. 유아여자대학교 초등교육과에 합격하였고 정상은 10년, 맵스는 2년 다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정상 맵스 김쌤 맵스라이팅 출신의 수시 합격생들을 초대하여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시에서는 서울대 3명을 비롯하여서 연대, 고대, 서강대, 이대, 성균관대 등 30여 명이 명문대에 합격하였고 오늘은 그중 5명의 학생이 초대에 응해 주었습니다. 정시 합격생들은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2월 말에 2차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 대학 합격 소식 듣고 제일 먼저 좀 누가 생각이 났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렸는지 요거 좀 솔직하게 대답을 좀 부탁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샌디랑 얘기하면서 재수나 반수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그 대학 수시 발표 마감 전날에 제가 발표가 나서 진짜 손이 떨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받지 않으셔가지고 일단 쌤들한테 카톡을 날리고 그다음에 다시 아빠도 전화 돌리고 엄마 전화 돌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생각은 엄마 생각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다음 동이는 저도 아무래도 어머니가 제일 많이 떠올랐던 것 같고 사실 저도 처음에 최초 합격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면접을 그렇게 잘 본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붙을 될까? 거라는 이런. 그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딱 붙은 거 보니까 정말 너무 기쁘고 또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동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처음에 붙었던 데가 연세대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 딱 붙어놓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포항대도 붙고 다른 학교들 붙은 데들이 많았는데 막상 서울대 딱 붙고 나니까 별 생각 안 들지 않아요? 그래도 서울대 붙었다는 거 자체가 좀 느낌이 남다르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맞죠? 예. 정말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제 원을 풀어준 학생입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 축하해요. 네.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님이 먼저 떠올랐고요. 그 뒤로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합격 소식도 부모님과 학원 선생님께 알려드리고 그 뒤로 학교 선생님께 다시 연락하는 방법을 취했고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이죠 솔직히. 내가 더 많이 노력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별 기대 없이 추가 합격 좋아했는데 합격했길래 옆에 있던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에 학원 선생님들께 연락드렸어요. 저는 그 옆에 엄마랑 울면서 껴안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연락했던 것 같아요. 혜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네. 고등학교 1학년 중간에 왔잖아요. 네. 생각나죠? 네. 그때 전학원 다녔다가 이쪽으로 이동한 계기가 있을까요? 근데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와서 학원을 옮겼습니다. 잘 안 나왔다는 게 2등급 받았었죠. 네. 맞죠? 네. 자, 그럼 이동에 와가지고는 수학 내신은 계속 어땠어요? 네. 1등급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이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네. 우리가 이 영상 찍는 취지가 후배들한테 뭐 공부하는 방법이나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찍는 게 목적인데, 자, 일단은 궁금한 게 학습적으로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하고 고등학교 때 와서 공부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제발 맞추라고 내고 고등학교 때는 너희들 제발 틀려서 반평균을 맞춰달라 라는 식으로 낸다는 겁니다. 중학교는 시중에 나온 문제집을 풀어서 익히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큰 변수 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고등학교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한들 비슷한 내용의 문제를 실제 시험장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문제 변형이 많고 따라서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위해선 많은 노력을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것과 전문가인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는 절대 평가를 하다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상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1등급이라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은 선택 과목이 생기고 그런 선택 과목들은 이제 또 더 적어지기 때문에 인원 자체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이 줄어드는 데 대한 압박감도 굉장히 커지죠. 그죠. 실제로 맞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한 과목이 1등급이 한 명인 과목이 있었는데 네 맞죠. 네. 네, 대박이네. 안타깝게도 그 과목은 2등급을 받았었는데 네. 아무래도 인원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로 오게 되면은 일단 상대 평가로 학생들의 4%가 1등급, 11%가 2등급 이런 식으로 매겨져서 저희 학교가 280명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주과목 모든 학생이 함께 경쟁하는 과목에서는 1등급이 11명 정도 그리고 2학년 때 선택 과목으로 가서 좀 학생 인원이 줄면은 1등급을 받으려면 4등 안에 들어야 하고 뭐 5등 안에 들어야 하고 이래가지고 일단 학습해야 하는 양이 일단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 머리로 뒤집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학생 때는 시험 며칠 전에 바짝 공부하면 쉽게 100점을 맞을 수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는 시험 범위 양도 많고 그리고 깊이도 있어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는 공부 방법에 있어서 엄청난 큰 차이점은 별로 못 느꼈고 다만 조금 푸는 문제량이 엄청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것과 맞아요. 학습량이 기본적으로 많아져야 된다는 네. 거 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 얘기죠. 네. 애들 대부분 몰라요.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고등학교 때 와서 해요. 첫 시험에서 망치고 기말고사 때는 내가 분명히 먼저 시작한다 라고 각오를 하고 한 사흘 뒤에 까먹고 기말고사 때 똑같이 하고 기말고사 망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봄 하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내가 말을 하면 아마 우리 영상 보는 친구들이 또 잔소리한다 하겠지만 선배들이 한 말이니까 물리적인 양 시간 늘리는 거는 정말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이 많은 과목을 시험 볼 때마다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 과목들을 시간 배분, 노력 배분 어떻게 좀 분배를 했는지 요거 아이들한테 조언을 좀 부탁할게요. 저는 영어 30%, 수학 30%, 그리고 국어 20, 그리고 탐구 과목이 20% 정도 분배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분배를 한 기준이나 뭐 전략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영어랑 수학이 제가 좀 부족했기도 하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읽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제가 모르는 언어다 보니까 그리고 수학은 제가 제일 못하는 과목이라서 그리고 국어랑 탐구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라서 시간이 좀 덜 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교사가 꿈이었어서 초등교육과를 지원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어디에 비중을 많이 썼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다 똑같이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 시험에서 만약에 국어를 망쳤으면 그 국어를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교육과 그 학과 자체가 네. 고대 쪽 계열 자체가
전 과목이 다 들어가기 네. 때문에 사실은 다른 학과 지원하는 학생들보다 시간 훨씬 투자하고 그 내신 관리하는 게 훨씬 네. 더 어렵거든요. 허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은 최소한 1.2 이내 쪽을 맞춰줘야 합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 노력한 걸 알죠.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제일 잘했다고, 그리고 자신도 되게 있었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학원에서 하고 시키는 거 빼곤 저는 따로 안 했었고, 제일 자신 있고 그런 과목이어서 그랬던 거고, 상대적으로 좀 어려워했던 수학 같은 경우에 나머지 비중을 한 4, 50 정도 두고 나머지 이제 국어 뭐 30, 3구 20 이 정도로 분배를 했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전 시험을 예를 들어 국어를 망쳤으면 다음 시험에서 복구를 해야 돼서 때에 따라서 비중을 달리하는 그런 식으로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수학은 맵스 다니고 있고, 그리고 사실 국영수는 어느 정도 자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한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탐구 과목은 어떤 개념을 암기하고 또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시간 배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신을 챙겨야 했을 때에는 진도 나간 과목을 당일 따라잡는다는 식으로 시간을 분배했습니다. 그날 진도 범위까지 노트에 필기를 정리하고 문제집에서 해당 범위를 풀었어요. 그리고 내신이 끝난 후에 3학년 2학기에는 수능 시간표에 익숙해지려고 그 시간표에 맞게 공부했습니다. 점심시간 이전에는 국어, 수학, 이후에는 영어, 한국사, 사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수능 전 과목을 한 바퀴 돌고 나면은 남은 시간은 주로 약점 과목이었던 영어에 투자했습니다. 자, 여기 공주 지역 특성상 경화여고에서 시험 대비의 필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따른 본인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었는지 학습에 대해서. 다른 학교를 다니지 않은 입장에서 확실한 비교는 어렵지만 주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면 경화여자고등학교가 확실히 내신 따기 힘든 학교는 맞아요. 특히 암기 과목은 정말 치졸하다고 많이 말하는 것처럼 구석에서 많이 출제돼요. 재학년에 이게 나온다고 하는 말이 빈번했습니다.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을 챙겨가야 된다는 거겠죠. 시험 직전 날에 틀린 문제를 복습하고 암기 노트를 재복습하는 것보다 교과서를 꼼꼼히 다시 읽어보기에 치중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일반고였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신 것과 교과서 외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와 프린트 위주로 공부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년 내내 학원 교재 외에 다른 문제집이랑 참고서를 참고하지는 않았어요. 초록고등학교와 출제 경향 자체가 학교에서 가르쳐준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네. 영어, 수학, 국어 모든 과목이 다 그런 추세였는지. 네. 그러면 수학이 그랬어요. 그럼 공부를 좀 한다는 애들은 성적이 쭉 좀 잘 나올 것 같은데. 네, 그쵸. 계속 상위권인 애들은 계속 상위권 유지하고. 한 문제 틀리면 등급 내려가고. 네. 사실은 초일고등학교가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실수압으로 등급이 나오는 분위기였죠. 근데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니까 사실은 애들은 피말리죠. 네. 저희 태정고등학교는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가 굉장히 많이 시험에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에는 프린트를 위주로 굉장히 많이 받고 거의 막 어려웠던 문제는 10번씩 다시 풀면서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특히 몇 과목들은 정말 프린트에 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나 변형되어서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서 프린트를 보냐 안 보냐가 굉장히 많이 중요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수학이나 사탐 과목이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태종고등학교가 태신이 다닐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 현재 1학년들하고는 맞아요. 조금 다르죠.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져서 공주 지역 내 시험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어려워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대신이 입학연도가 상위권 애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연도죠. 맞죠? 네. 그때부터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혜신이 아마 1학년 때까지는 영어 시험 뭐 전혀 어렵지 않았을 거고,
2학년 되면서 조금씩 어려워졌고 3학년 때는 조금 더 좀 힘들어졌던. 그래서 태종고 입학한 학생들은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고. 태종고 같은 경우가 이제 신설에다가 몇 년 안 됐잖아요. 맞아요. 최고 같은 경우는 보다 더 빠르게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세가. 과목별로 말하자면 일단 저 때는 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도 출제 양식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기출 분석 좀 하면서 문제 양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고 그 밖에 벗어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수학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많이 튀는 경향도 있고 기술, 가정, 한문, 제2외국어 이런 그런 과목들을 버리는 친구들이 좀 되게 많았거든요. 막 엄청 힘을 쏟지 않더라도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만 더 해서 좀 가성비를 챙기는 그런 전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2등급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쉽게 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2등급하고 1등급 사이에서 조금 치열한 그런 과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목들을 좀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국사 막 같은 거 보면 내신 시험에서 보면은 좀 이런 걸 낸다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거까지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교과서라든지 프린터에 되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챙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경하고랑 비슷해요. 이런 암기 과목 쪽에 대해서 변별력 문제들, 변별력 때문에 선생님들도 좀 치사하지만 낼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삭제를 걸러야 되니까 동희가 얘기한 대로 이런 걸 그런 문제들이 가끔 튀어나오죠. 네. 제가 물을 건 학생들이 3년을 공부하면서 나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공부 비법 나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요거 좀 공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 스타일은 누가 알려준다고 솔직히 잘 되지가 않거든요.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솔직히 저는 스스로 겪어가면서 체득한 게 가장 많았던 것 같은데 친구들 중에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문제만 계속 때려 풀면서 뭐 그게 그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기보다는 우선 개념을 제가 만족하고 됐다 싶을 때까지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문제로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참고만 하시고 본인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찾아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그냥 무작정 공부하기보다는 자기가 뭐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좀 텀이 길어도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되돌아보면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건 잘하고 있고 하는지 점검을 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말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막 특별한 공부법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과목별로 이거는 암기 쪽이 좀 더 포인트가 중요하다 아니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과목이다 이런 특성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또 분배를 하고 최대한 그 계획을 따라가면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방법이긴 하지만 나름 좋은 성적을 받았던 거는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타 과목에 비해서 지문이 많지만 출제 포인트가 거의 예상이 가능한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그 포인트에 집중해 가면서 최대한 많이 N회독했고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노트에 필기하면서 한번 읽고 그리고 선생님이 필기해 주신 부분을 한번 옮겨 적어보면서 한번 읽고 또 형광펜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면서 한문을 읽고 시험 보러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부분을 공부했어요. 사회탐구랑 한국사 같은 암기 과목은 무조건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키워드 위주로 요점 정리하고 N회독했습니다. 저는 제 친한 친구들은 거의 다 알 정도로 그 필통에 색연필이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이유가 색연필로 교과서를 줄 그어가면서
읽었었는데요.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거의 교과서 4-5번 읽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 줄근 데가 내가 읽었던 데가 맞나 싶어서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여러 색깔로 이렇게 칠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되게 컬러풀해져 있고 내가 얼마나 읽었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읽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두 학생의 공통점이네요. 그 과목 공부하는 게. 이제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일 텐데 본인이 약했던 과목, 어려워했던 과목 이 부분은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저는 수학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제일 어려운 과목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첫 수학 시험에서 진짜 난생 처음 받아보는 점수를 받고 많이 속상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는 교과서 외의 문항을 거의 출제하지 않아가지고 킬러 문항 빼고는 거의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랑 숫자만 바꿔서 내는 정도였기 때문에 교과서를 진짜 십수번을 풀었어요. 그 답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해서 2학기에는 1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가 따로 가야 되네, 수학은. 네. 광주 지역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느 얘기지만 광주 지역에서 아이들이 정시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문제 경향이 너무 다르게, 결이 다르게 문제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수학 시험 문제 스타일이 모의고사나 수능 스타일로 나오는데 그거보다 좀 난이도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사실은 정시 대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학습을 해오는데 광주 지역은 좀 동떨어지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 그냥 달달 외우는 것보다 제 방식으로 맞춰서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국어를 한번 되게 낮은 점수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정말 하루에 정말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국어 문법 문제를 정말 학원 선생님한테 막 말씀드려서 정말 하루에 10장 넘게 풀 정도로 국어에 정말 매진했었고 수학 때도 제가 이쪽 학원으로 옮기고 나서 선생님이 엄청 많이 뽑아주셔서 그 문제를 거의 다 풀고 교과서 문제는 거의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떤 방식이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보고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영어는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었어요. 믿고 가는 영어니까요. 네네. 오래 다녔어요. 10년. 제일 어려웠던 과목은 수학이었고요. 세 번째 맨날 너는 천상 문과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고1 첫 시험에서 상당히 제가 무너졌고 징크스가 됐는지 몰라도 2학년 때까지 점수가 썩 좋지 못했거든요. 썩 안 좋은 게 몇 등급이었죠? 그 말에 그냥 3등급. 제일 안 좋았던 게 3등급. 네. 그리고 줄곧 2등급. 네. 맞죠? 어느 순간 제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됐고, 또 그래서 가끔 제가 이해 안 되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괜찮아 하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도 있었고, 그랬던 걸 찾고 또 쌤이랑 많이 공부 시간도 수학 늘리면서 결국 3학년 때는 결국 1등급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려운 과목을 해결하는 거는 결국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영어 시험에서 서술형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다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면 교과서나 뭐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에 있어서 중요한 구문들은 아예 통으로 외워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성적을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딱히 어려운 과목은 없었다. 맞죠? 장난을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주면 선생님이 되게 뻘쭘해집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둘 다 아까 학원 6년, 7년 쭉 다녔는데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또 학원 오면 학원에서도 숙제도 해야 되고 테스트 준비해야 되고 이거 매일같이 하려면 결국 쉽지 않았을 건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조율을 하고 해결을 했는지
요거 후배들한테 조언 좀 부탁할게요. 그래도 학원을 다니면서 뭐 재밌는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이제 실력만큼 입담도 좋으시고 학원 생활 되게 그래도 수업은 즐겁게 했었고 강제한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학원 공부와 결국 학교 공부로 이어지고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행평가가 되게 겹치는 시즌이 있거든요. 항상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은 수행평가들을 각 과목별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막 하루에 3-4개씩 겹치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학원 숙제까지 막 내주시면은 맞죠. 감당하기 힘들 때 있죠. 감당하기 네. 힘들고 또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생각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나씩 끝내놓자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더 중요하지 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은 그래도 웬만큼은 다 해야 할 일들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학원 공부는 크게 단어 암기, 숙제, 그리고 당일날 복습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단어는 당일 학교에서 몇몇 선생님께서 자습 시간을 주시면 그때 해결했습니다. 만약 자습이 없을 시간표라면 쉬는 시간, 그리고 학원으로 이동하는 시간에 틈틈이 외웠어요.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수업은 한 번 수업하고 나서 최소 이틀 후에 다음 수업이 있는 구조죠. 학원이 끝나고 나면 수업한 당일에 많은 시간이 없기에 숙제 시간을 할애하면 수면 시간 때문에 중간에 중단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일은 복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숙제도 양에 따라서 1-2시간 안에 끝내겠다 계획을 잡고 바짝 집중해서 그 시간 안에 끝내야 했어요. 타 과목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핑계대는 것은 해결 방안이 아닙니다.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를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방법을 찾아 둘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학생애들한테 1학년 때부터 조언을 많이 해주는 건데 특히 주요 과목들은 평일날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복습을 해야 되는 게 많고 암기 과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회나 과탐 같은 경우 평소에 사실은 학교 수업 외에 접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 게 매주 가는 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자주 해주는데 주말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빡빡한 일주일씩 스케줄을 다 하고 나면은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하기 힘드니까 다들 무너지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자기 몸에 체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평일에는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주말에 돌아오는데 이제 3학년 졸업하는 입장에서 다시 되돌아 보자면은 주말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맞죠. 왜냐면 자기주도 학습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주말밖에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저는 학교랑 학원 공부를 병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공부량 같은 것보다도 수면 부족이었는데요. 새벽이나 잠들다 보니까 여가 시간을 줄이고 귀감을 곧장 잠들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극복했습니다. 저는 그 학원에서 정말 친한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물론 학교랑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사이 힘들긴 했는데 학원에서 배우기도 하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좀 더 힘을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 아예 안 보고 막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막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2시간 공부했으면 20분 유튜브 봐도 된다 이렇게 규칙을 정하면 조금 힘나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만의 규칙은 좀 잘 지킨 편이죠. 저는 조금 계획 틀어지는 거에 조금 힘들어해서 계획은 꼭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학원을 둘 다 여기 오래 다닌 편이니까 학습 관련해서 학원으로부터 받은 도움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혼자 공부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그리고 강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책상에 앉기까지 정말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진짜 안 앉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요. 학원에는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있고 그리고 북 뜯어주시는 선생님도 계셔서 학습 의지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학생이니까
네. 아직 아니니까 정말 공부하는 것보다는 누워있는 게 편하고 책 보는 것보다는 유튜브 보는 게 재미있고 그리고 핸드폰에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재밌으니까 학원이라는 존재는 아이들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존재. 예, 그 역할은 분명히 필요하고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크거든요, 사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이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분명히 옆에서 계속 지켜봤던 아이들이 잘 되는 게 가장 뿌듯하거든요. 우리 혜신이는 저는 일단 먼저 선생님들께서 공부하라고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막 그때는 막 잔소리 같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나눠주시는 게 되게 많아요. 좋은 문제지 같은 것도 많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다 했는데 뭐 풀 게 없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 부탁드리면 꼭 계속 뭐가 나와요. 계속 다른 문제가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선생님들께 많이 부탁하면서 많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시험 볼 때 막 손 떨려 하는 게 되게 심했어요. 막 시간 지키는 거에 되게 막 촉박하고 손도 떨려서 시험 보기 전에 막 뭐 청심환 먹고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마다 뭐 안명학 선생님이나 김용 선생님이 막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겨냈어. 한 번 한 번 시험 보면서 크는 거 느껴졌고, 네, 그러니까 안정적이게 돼가는 거 느껴졌고. 시험 한번 끝나면서 좀 어른이 돼간다는 느낌? 학습적인 부분이나 심리적인 부분 그런 게 가장 눈에 많이 보였던 친구 같아요. 많이 발표도 했고 많이 컸고요. 수업적으로는 선생님들이 뭐 국어나 수학에 나오거나 나중에 시험 끝나고 기숙사에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쌤들이 주신 프린트가 이렇게 그만큼 제가 따로 뽑을 필요도 없고 쌤들이 워낙 자료를 주셔가지고 좀 편했고 또 공부 잘할 수 있었고 가끔씩 선생님들한테 수업 외적으로도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시간 배분을 하고 어떤 과목에 비중을 둬야 되는지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조언을 해주셔서 그 부분도 좋았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방향이나 양을 설정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부를 처음 할 때는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학원을 다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동안 3월, 4월, 6월, 7월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제가 국어와 영어에서 일종의 슬럼프를 겪긴 했습니다. 성적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겨우 유지하거나 한 등급씩 계속 내려갔는데요. 내신 대비를 한다고 완전히 모의고사에 치중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시간과 노력을 집어넣었는데도 결과가 안 나왔죠. 이제 7, 8월이고 수능까지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모의고사를 이렇게 못 챙기면 하는 생각이 팍 닥쳐왔죠. 암담하다, 깜깜하다라는 표현보다 더 갑갑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이 시기를 보냈던 방법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 한 번, 긍정적이지 않은 말 한 번 이렇게 한 세트씩을 되뇌이는 거예요. 국영수는 많이 공부해도 성적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근데 내가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공부해라. 이런 식입니다.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잘 주면서 극복했다는 소리인데 사실은 학생들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하는 친구들이 쉽지 않거든요. 본인을 혹독하게 다루면서도 본인을 믿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입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 영화고가 수시 잘 보내는 걸로 엄청 유명하잖아요. 광주 지역에서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번에 딱 겪었을 때 대입 관련해서 학교에 사실 입학하기 전부터 기대했던 사항이 있었을 거고 반면에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건 좀 아닌데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 일단 이걸 말하면 경화여고에서 싫어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영업 전공이고요. 제가 외부로 나갈 걸 준비하다가 경화여고로 빠지게 된 이유가 그 경화여고의 대입 실적이었어요. 수시죠, 정확히. 네, 수시 대입 실적이었어요.
대략 서울 상위권 12개 대학 진학시킨 학생 수가 100여 명이라는 통계였는데, 그렇다면 이 학교에서 전교에서 3분의 1 안에만 들면 인서울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소문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근데 알아보니까 중복 합격자가 포함된 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합격자 수는 훨씬 더 적었다는 소리죠. 중복에 재수에 그렇게 하니까 실적으로 훨씬 커지는 거고. 그렇죠. 당연히 입학년도 실적 가지고 네. 오는 거기 때문에 졸업생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중앙고등학교에서 3년 내내 기숙사를 다녔는데, 기숙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선배들과 먼저 만나면서 친해져서 뭐 정보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무래도 저는 집에서보다 더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고, 실망했던 점은 그래도 기숙사 시설이 약간 열악하고 밥도 좀 열악하고 그랬던 거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떨어지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일반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크게 막 기대하고 실망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신을 좀 잘 딸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간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과학고등학교 떨어졌을 때 되게 속상했을 텐데 예. 지나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도 들죠. 사실 서울대 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솔직히 말하면은 과학고를 갔으면은 안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전화위복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네. 한 번의 실패가 내 인생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잘 풀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과거에나 과거 외고 가면 못해도 고대였는데 했었고, 하지만 뭐 지금은 전혀 거기에 영역이 필요 없다고 보고, 광주관대 고등학교 와서도 충분히 지금 대학교로 나오고 있으니까 굳이 외부로 나가서 나보다 더 많이 준비해온 애들 틈에 끼어서 결과 안 나오고 고생 할 필요 없다고 봐요. 교내 활동이 빈약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하긴 했지만, 제가 좀 더 노력을 열심히 하고 다른 애들보다 활동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교내 활동이 빈약했고, 뭐 있어봤자 독서 모임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거에 실망했어요. 저는 급식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또 시설학교랑 학교 시설이 많이 기대했는데 정말 많이 좋았어요. 그 사물 같은 것도 너무 깨끗하고 책상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만족했던 것 같아요. 실망한 거는 아무래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뭐 동아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깊은 그런 역사? 그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설한 학교다 보니까 아직 이제 동아리 역사도 없고 선배들이 이끌어주는 것도 없고. 맞아요. 들어갔을 때 3학년이 또 없었어요. 맞죠? 네. 지금은 이제 태종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이제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세특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세특이 되게 중요해졌고, 그 외에 이제 총평 있죠. 학년별 네. 총평. 그게 자기소개서를 대체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엄청 중요한데, 자, 다른 사이드로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선생님들의 장난질이 시작되면 네. 밑도 끝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의 부담이 줄어든 반면 선생님들의 권한들이 너무 커진 것도 어느 한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문제 나올 거예요. 네, 왜냐면 광주 지역 학교가 그렇게 열심히 챙겨주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뭐 빈칸이 생기거나 한 줄 딱 적어놓고 만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물을 건 이제 대입을 위해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대입은 고등학교 3년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3년이 아니라 입학하기 전에 얼마나 챙겨놨느냐, 준비해놨느냐, 이게 정말 크고, 그 준비의 결과가 고1 때 그대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학생들은 입학하기 전에 어떤 좀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1학년 때 어떤 공부에 좀 집중을 했는지, 요거 좀 답을 좀 부탁할게요. 저는 일단 고등학생 때는 진짜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기도 하고, 그 자신감도 뭐 앞서 말했다시피 뭐 시험 전 며칠 동안 바짝 공부하면 쉽게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 정도면 잘한다 싶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싶어요. 저도 첫째라서 뭘 시에 대한 이런 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학교에 있는 활동이라면 거의 다 참여했던 것 같아요. 뭐 학생회 차장도 하고 자율동아리 부장도 하고 과목 부장도 되게 여러 개 맡고 있어서 힘들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1학년 때 뭘 잘 몰랐어도 생기부가 어느 정도 잘 채워졌던 것 같고 가장 후회됐던 거는 조금 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디 대학교에 어느 전형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볼 거리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교사가 될 거야 라는 거 확신했는데 어디 학교에 어느 전형 어떻게 정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전혀 몰랐어서 그게 조금 저는 많이 아쉬워요. 그때 선생님하고 있었으면 아마 진짜 그때부터 아마 정보를 다 줬을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선생님 처음에 우리 반에 왔을 때 내가 얘기했던 게 좀만 일찍 오지.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비 고일 겨울방학 그쯤에는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만 일단 그 위주로 되게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시험을 쳐보니까 1학년 탐구는 그래도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좀 많이 쉬운 편이라서 방학 때 국영수 위주로 공부한 게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되게 정신이 없거든요. 시험도 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친구도 사귀고 학교 생활도 적응해야 되고 동아리도 가입하고 되게 뭐가 많은데 1학년 때는 제가 많은 걸 잘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기부에서 좀 아쉬운 점도 남아있고 한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우선 정보를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쌤들을 좀 활용하셔서 많은 걸 또 여쭤보고 또 쌤이 선배를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있죠. 저는 아무래도 과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도 고등학교 수학이나 과학 내용을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1학년 때 공부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학원 쌤들이나 그런 분들이 생기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막 챙기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수학이나 과학 관련 내용으로 많이 채워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1학년 때 그 준비하는 그 시기가 엄청 중요한 시기인 건 이제는 확실히 알겠죠. 제일 좋은 건 내가 확실한 목표가 있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없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학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거는 하고 들어가는 게 확실히 유리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직접 와가지고 학생들한테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이 겨울에 나는 놀 거야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하는 예비고일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불과 몇 개월 뒤에 입학을 해서 시험을 볼 때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나고 힘들어 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후배들한테 조언 한마디만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걔가 아니라 내 친구 얘기긴 한데 걔가 좀 중3 때 되게 놀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첫 시험을 봤을 때 7등급인가 떠가지고 그래서 2, 3학년 때 개과천선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복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못 갔고 아직도 지하고 있는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제 동생이 그 친구도 이제 예비 고1인데 지금 많이 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한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좀 해보면은 후배들아 이제 중학교 다 끝나고 그 시기에 많이 놀고 싶을 텐데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 예비 고1 그 시기에 좀 놀았던 친구들이 좋지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첫 시험 보고 나서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학교 마지막 그 시험이랑 고등학교 첫 시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런 시험의 난이도나 범위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최소한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학원에서 이만큼 공부해라 하는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학교는 높은 교과 성적이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전략이라고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대한 높은 성적을 따는 것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내신 잘 따놓는 게 네. 최우선이다. 네. 저는 학교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정시보다는 수시가 유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신에서 높은 점수를 먹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2학년 때부터는 막 선생님 막 이렇게 뒤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이거 막 질문도 하고 이거 이렇게 보고서 내도 돼요? 이렇게 여쭤보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교실을 한다고 다 아시는 게 아니라서 자기가 어필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역할 했어요 하고 이렇게 써서 낼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기부는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된다. 맞아요. 근데 자기 이 부분은 광주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생기부 관리하는데. 지금 후배들도 똑같죠. 네. 왜냐면 수업 시간에 어필을 해놔야 맞아요. 세특에 적일 거니까. 발표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되게 좋고 수업 참여도 일단은 수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선생님하고 소통을 자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점인 게 상향, 적정, 하향에 맞추어 원서 접수를 맞게 한다는 거겠죠. 합격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면으로요. 내신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저는 극강의 내신 등급은 받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능 최저 전형을 활용했습니다. 정말 다행히 그 전략이 이렇게 먹혀서 고려대에 합격하게 됐고요. 그러나 이제 학교별로 이제 수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초일고나 중앙고 입시에 대한 학교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학교 특성상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었는지. 저희 학교가 그래도 그냥 일반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신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학습의 연장선 쪽으로 좀 가보자면 시험이 난이도가 되게 들쭉날쭉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1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좌지우지 될 때가 많았어서 시험은 뭐 어떻더라도 일단 수행평가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주는 점수니까 거기서 날려먹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무조건 수행해서 깎아먹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도 내신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처분하고 싶은 게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입학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동아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학생회에도 들어가야 되고 냉정하게 말하면 성적이 나왔을 때 성적이 훌륭할 때 그런 활동이 있다. 그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성적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활동이 많다. 아무 쓸모 없는 거거든요 사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입학하는 아이들은 더더욱이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학교는 또 우리랑 다른 입장이니까 왜냐면 학교는 애들이 그런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애들은 이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생기부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생기부가 성적이 있을 때 의미가 있다. 이 말은 꼭 좀 명심해 주길 바라고 지금 선배들이 한 얘기 똑같거든요. 학교는 다르지만 결국은 성적이다. 이 말은 좀 정말 명심해 주기를 당부를 하고 지금 다음으로 좀 이어져 가보면 수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기대했었고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학교에서 해주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것 어떤 거 있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을 좀 부탁할게요. 사실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다른 학교 얘기를 들으면서 내신 성적이 높은 친구들은 쌤이 알아서 막 챙겨주고 뭐 그런 게 있다고도 들은 것 같긴 한데 막상 제가 문과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딱히 특별하게 관리를 많이 해주는 거는 저는 잘 느끼지 못했고 그러니까 먼저 해주는 게 없고 무조건 제가 먼저 이거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나서서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먼저 챙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담임쌤이 국어쌤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학이나 과학 쪽에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담임쌤이 국어 과목이시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시문 면접이나 전공 관련된 내용은 좀 도움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아까 최저를 걸어서 내신을 커버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원서 접수는 9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런데 9월 모의고사는 9월 초였고요. 평가원의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였는데 그때 받은 성적이 제가 옆에 받았던 최악의 성적에 근접했어요. 이 성적으로는 절대 고대를 못 넣겠다라고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원서 접수할 때 이 워너비 포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고려대 원서 접수서를 갖고 냈습니다. 근데 이 이후부터 수능 전까지 가장 마음고생 심하게 한 게 그거예요. 최저. 고대 지원한 이상 다른 것도 이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를 걸었어야 됐는데 최저가 걸리니까 내가 최저 하나 수능을 정말 망치면은 다 광탈이겠구나. 안전빵 하나는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고민에 계속 시달렸어요. 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최저를 맞추는 것밖에 없었고 상황이 타이트해진 이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능날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겠지만 국영수 그리고 탐구에 각각 몇 등급씩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했고 실제와 목표 사이 차이 나는 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이부었습니다. 생기부에 채울 만한 교내 활동이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교과 습득을 반이나 써주시면 모를까 한 줄만 띡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하나하나를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랑 연결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정성 들여서 보고 시험 끝나고 애들 다 노는 시기에도 개인적으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고 발표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공부를 그냥 그저 잘하는 학생보다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이야기 많이 하고 질문 많이 하는 친구가 선생님들의 예쁨도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교 분위기가 수시로 많이 가는 분위기도 하고 학교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를 맞춰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 정시 공부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정시 공부는 거의 학원에서 학원 선생님들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태종고뿐만이 아니라 광주 지역에서 학교에서 정시를 제대로 준비해주는 학교는 없어요. 네 제가 봐도 없다고 해도 무방하니까. 그러니까 중앙경화가 그나마 수능 준비까지 해준다고 애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없어요. 수능 완성도 마무리가 안 되는 네. 학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최저는 수능은 학원에서 하는 게 분명한 현실이고 수시 준비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 물론 고3 때겠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저는 자기 객관화가 덜 되었던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생기부나 자소서라고 생각했었는데 와. 주위 사람들한테 생기부랑 자소서를 보여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면접이 있는 전형이랑 없는 전형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디에 지원해야 되고 어디에 지원해야 내가 뽑힐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힘들어했는데 선생님들이랑 계속 연락 주고받으면서 어디가 더 나을지 고민을 했어서 그때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너는 내신 높은데 왜 굳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 이래서 제가 막 정말 울면서 꿈을 바꿔야 하나라고 막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딱 생각했던 게 어차피 내가 원하는 과에 가는 게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막 주변 사람들 말에 많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아니면 많이 공감이 어려운 소재이긴 한데요. 면접입니다. 선생님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 1차 합격 통지를 받아와야 면접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면접이 최종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도 아니고 면접은 일종의 구술 면접이라고 불릴 만큼 어렵다던데 공교육에서 가장 실망한 부분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면접 과외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도 저희 학교가 저희가 제 친구들끼리 항상 하는 말이 있었는데 저희 중앙고등학교는 아무래도 내신이 막 다른 특정 학교들에 비해서 그렇게 따기 쉬운 편이 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좀 어려웠고 그렇다고 생기부가 막 저희가 뭐 다른 외고나 자사고처럼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되게 애매한 상황에서 수시 카드를 만드는데 좀 수시 지원을 하는 대학을 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학교보다 학원에서 쌤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저는 수능 최저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그리고 자소서나 면접 등 많은 걸 고려해서 나름 제가 제일 잘 갈 수 있는 수시 지원 카드를 만들어서 결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내성적이어가지고 면접 대비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 말하는 거에 있어서 실력도 좀 좋아지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도움 중에서 단연 내신 대비랑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영어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아무리 그날 스케줄이 빡세더라도 애누리 없이 기다리면 학원 단어 시험이 있죠. 수행평가가 있더라도 하는데 발표가 있더라도 하는데 그래서 단어장 잡고 옆에 교실 구석에서 외워야 됐던 경험이 다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다고 해도 굳이 언급하는 건 그런 가차없는 시험들이 단어 외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내신 대비 면에서도 처음에는 일괄적으로 모든 지문을 강의하시는 것, 빈칸형 변형문제를 푸는 것, 또 객관식 푸는 것 등 수없이 지문을 만나고 나면 나중에 첫 문장만 봐도 지문 내용이 얼핏 기억날 것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공부할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없진 않은데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원하는 성적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선생님 말씀 따라야겠지만 특히 내신 때일 때는 더더욱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혹시 수연이가 그 단어를 평소에 공부할 때 수연이만의 암기를 좀 잘하는 그런 팁이나 이런 걸 좀 공유해 줄 수 있어요? 단어장을 처음에는 그냥 쭉 읽어요. 그 다음에 가리고 나서 계속 시험 보고 틀린 거는 옆에다가 체크를 해놓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시험 볼 때는 그 체크된 것만 한번 쭉 다시 보고 거기서 또 틀렸으면은 이제 학원 갈 때까지 그것만 보여요. 시험 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쭉 검토하고 반복해서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찾아가는 거.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보여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가 끝나고 이제 그때는 6월 모의고사 성적도 나오고 제가 자소서도 써야 되고 이제 대학도 어디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수능 공부도 챙겨야 되고 그러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겹쳐가지고 좀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종인이 옆에서 지켜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를 둘 수 없을 만큼 다 비중이 큰 부분들이니까 그때 좀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어서 사실은 새벽에도 소통 많이 했었거든요. 종인이하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자소서를 쌤이 다른 친구들 거까지 새벽까지 봐주시고 그래서 쌤들 덕분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래도 그 시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힘들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3학년 1학기 때 이제 수행평가를 망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과목이죠?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네, 수학이네요. 네. 그때 막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어이없게 실수를 했고 그 수행평가는 점수가 그대로 반영되니까. 네. 타격이 크고 등급 복구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멘탈이. 멘탈이 붕괴가 되고 끝난 건가? 내가 지금까지 한 건 뭐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김우쌤 하셨던 이미 벌어진 거는 엎지른 물은 되돌릴 수 없다. 그냥 남은 거라도 잘 마무리해서 조금이라도 커버를 치는 게 맞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딱 마음속에 새기고 나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다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확통 지필평가 최대한 잘 마무리를 해서 그래도 특급을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서 접수 한 달 전부터 그리고 원서 접수하는 날까지가 제일 힘들었는데요. 일단은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수시 6장의 카드를 가장 후회 없이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느 내용을 담아야 할지 막막한 자기소개서도 작성하고 그리고 수능 공부까지 놓치지 않고 해야 하니까 시간도 없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학원 선생님과의 상담과 지도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런 걸 많이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모의한 입시 결과 자료 이런 것도 많이 받았고 그걸 많이 참고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제가 처음에 써놓은 거랑은 정말 많이 달라질 정도로 학원 선생님의 첨삭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국어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중간고사 결과만 나왔을 때 4등급으로 나왔어서 제 인생에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초등교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 들어서 정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심장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서 막 그랬었는데 뭐 엄마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차피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멘탈 붙잡고 다음 시험에서 잘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때는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지나갔고 이제 기말고사를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몇십 장 풀고 막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정도로 열심히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점수도 거의 엄청 많이 올리고 2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한 번 못 봤다고 해서 막 다 망치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생기부로도 커버를 칠 수도 있고 다음 시험에서 잘 보면 정말 훅 올라갈 수도 있어서 너무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다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다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라 정말 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와서는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동기부여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친근하셔가지고 김원쌤은 뭔가 좀 장난 많이 치는 그런 친근한 큰아빠 같은 느낌이고 얼명아 선생님은 좀 담담하게 이렇게 뭔가 지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큰아빠여가지고 조금 친근한 분위기에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안명학 팀장님은 듬직한, 네 맞아요. 뭔가 딱 저는 초상 맞은. 친근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학 가니까 이제 시작이잖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남은 시간 공부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이어갈게요. 저는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까지 다 제 손으로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은 PD? 네. 원래 요즘 많이 처음부터 요즘 많이 PD가 나오는. 저는 유용고시 한 번에 딱 붙어가지고 얼른 지정교사가 되고 싶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로망이었던 네이버에 입사하는 게 꿈입니다. 기본적으로 꿈이 없었어가지고 대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생기부라던가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가서 또 많은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제 꿈을 찾는 게 제 목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파이팅 하시고 저는 대입 끝났으니까 열심히 대학 가서 생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연구 분야 중에서 좀 에너지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 학업에 정진을 해서 그런 에너지 분야를 이끄는 그런 연구자로 성장하는 게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꿈이자 목표입니다. 그 진짜 되고자 하는 꿈 꼭 이뤘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당부 딱 한마디씩만 해준다면. 선생님은 하는 학생을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학원 선생님을 믿고 또 잘 만나고 오래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들께 많이 부탁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여쭤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가만히 있다 해서 다 얻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랑 연락도 많이 하고 많이 뭐가 필요하면 부탁도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학원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험 한 번 못 봤다고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고등학생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본인들 꿈을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